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의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의학 논문을 접할 때 일방적인 그 제약사의 주장, 그다음에 병원에서 발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의학 논문에서 나오는 임상시험이겠죠.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의 중요성, 왜 대조군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발표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아기 학교가 얼마나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학 논문에는 그 임상실험을 할 땐 반드시 컨트롤 그룹이라 그러죠. 대조군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술을 했다, 어떤 약을 썼다 그럴 때 그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와 대조되는 비교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비교군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논문의 과학적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KFDA 같은, 미국 같은 FDA죠. 그런 국가에서의 실험 결과를 수용할 때 이 대조군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논문 같은 경우에 리젝트가 되죠. 거부되고 국가에서도 이제 약품 신약 승인을 안 해주죠. 그래서 우리 실험 증거, 치료 증거의 타당성, 그 다음에 윤리적 상황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대조군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치료 효과가 적절하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대조군도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면 임상시험 대상으로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 약의 효과가 어떻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어떤 게 생길 수 있고, 현재 당신의 상태에서 이 대조군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게끔 하고, 그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서 적절한 시험에 대한 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실험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런 설명 없이 실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런 대조군의 그룹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위약, 덤이라 그러죠. 가짜약. 근데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아무 유효 성분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 똑같이 고혈압 환자가 10명이 있는데 5명은 약을 주고 5명은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다려달라. 치료 아무지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신약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10mg을 주는 그룹이 있고 5mg을 주는 그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고혈압약이 나왔는데 기존의 고혈압약하고 더 다른 세용량의 약을 주는, 다른 치료를 하는 그런 대조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완전 신약의 경우에는 위약, 더미를 줘서 비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으로 확립되어 있는 기존의 치료제들이 다 있는 경우에는 무치료라든지 다른 용량이라든지 다른 치료약을 주면서 대조를 하는, 크게 2급으로 나눌 수는 있죠. 네. 근데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중맹검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눈가림이라는 게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험을 진행할 때 최고 슈퍼바이저가 한 명이 있고요. 이 슈퍼바이저가 밑에 서브 실험자가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보조 실험자가. 그리고 환자한테 약을 줄 때는 나는 주지를 않아요. 슈퍼바이저는 절대로 주지를 않고, 슈퍼바이저는 보조 의사 한 5명한테 위약, 가짜 약인지 치료제인지를 모르게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의사한테는 치료약을 주고 B라는 의사한테는 이제 밀가루 같은 이런 아무 효능이 없는 그런 가짜 약을 주면서 똑같은 고혈압 치료제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주면, 환자는 이제 2명의 이제 그 보조 실험자는 자기 환자 볼 때 전부 다 새로 나온 약이라 그러고 좋은 약이라 그러고 열심히 복약 지도해서 약을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혈압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사도 모르고 약을 먹는 환자도 모르고, 그 결과를 아는 사람은 뒤에 앉아서 환자를 보지 않는 최종 판단자는 슈퍼바이저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약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은 똑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더블 블라인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조작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미리 갖고 있는 결론을 추론하고 있거나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약 동시대조군, 그러니까 더블 블라인드 테스트로 플라세보, 위약, 더미를 갖고 치료를 하게 되면
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 치료약의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 부작용이 원래 갖고 있던 고혈압 때문에 생긴 건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생긴 건지, 약 때문에 생긴 건지 이걸 구별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 실험이 가장 까다롭고 가장 엄격하고 가장 결과가 좋죠. 그래서 이런 그 더미를 이용해서 위약, 가짜약을 줘서 동시 대조한 약이 가장 좋은데, 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암 환자한테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약을 주고 있어서 그 사람이 위약을 가짜약을 먹는 석 달 사이에 암이 급격히 진행이 돼서 그 환자가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약이라든지 피부과 약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위약을 갖고 동시 대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급격하게 악화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실험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이 있는 경우에 정말 중요할 때 이 암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런 위약 실험을 하기 힘들고요.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인정된 항암제가 있으면 그냥 말기 암 환자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치료도 듣지 않으니 이걸 한번 해보시겠냐고 동의를 얻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거는 이제 좀 안전한,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그런 환자들한테 이걸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아예 치료받지 말라 그래요. 그냥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은 새로 나온 약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그 환자가 위중하지 않을 때 가능한 거죠. 되게 이제 피부과 약들은 예를 들면 뭐 대머리가 있다. 저같이 대머리가 있다 그러면 유전성 탈모에 새로운 약이 나왔어요. 약이 나오면 기존 대머리 환자한테는 6달 동안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새로 나온 대머리 환자한테 새로 나온 약을 또 6달 먹여보고 1년 먹여보고 비교할 수 있는. 치료하지 않고 대조를 삼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효과를 입증할 때 약 안 먹는 사람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맹금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나 대상군이나 의사나 모든 실험하는 과정 중에 선입견이 그다음에 확정 편향이 너무 이제 쉽게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실험은 잘 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조군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선입견을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는 의사와 분석하는 사람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좀 실험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용량 대조군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약을 먹일 때 그룹을 나누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대머리 약 중에 이게 하나인데, 대머리 약이 원래는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약으로 나왔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5mg을 먹이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의 전이를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인데, 부작용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치료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심하게 성욕 억제가 나타나서, 쉽게 얘기하면 화학적 거세가 비슷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약을 못 썼단 말이죠. 근데 이거 용량을 낮춰서 약을 먹어봤더니 프로페시아 기준으로 5분의 1, 1mg을 먹이고 프로스카는 5mg을 먹이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용량과 반응을 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mg을 먹였더니 머리는 적당히 나고 부작용은 한 2% 이내에서만 발생한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약을 5mg를 먹이느냐, 1mg를 먹이느냐, 2mg를 먹이느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아니고 위약까지 먹여가지고 체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면 이제 가장 이게 실험으로서는 임상 효과를 보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룹핑을 한 3그룹, 4그룹을 나눠서 위약까지 포함하게 되면 부작용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mg 먹었을 때, 2mg 먹었을 때, 5mg 먹었을 때 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한정된 약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대머리 치료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활성대조군이란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흔히 말하는 제너릭이라 그러죠. 복제약을 실험할 때 이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드름 약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아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로아큐텐이라는 약이 기본 있습니다. 오리지널 약이죠. 근데 이제 오리지널 약이 시간이 지나면 물질 특허가 풀리면 이제 복제약들이 나오는데, 이 복제약이 원래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어떤 게 더 좋으냐, 효과가 얼마나 더 좋으냐, 덜 떨어지느냐, 약효 동등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임상하기가 되게 좋죠. 기존
오리지널 로아큐텐을 먹는 그룹은 그대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약들을 투여해서 두 그룹의 효과와 부작용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대개는 약효 동등성에서 한 8, 90% 이상이 되면 그 제너릭 카피약도 많이 이제 허가가 나죠. 그래서 약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처음 나오는 약값은 다 비싸죠. R&D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복제약들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나오고 약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원래 오리지널 약을 만들던 회사는 더 이상 수익이 남지 않으면 생산을 포기하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아예 약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이 너무 싸서. 대표적으로 이제 결핵 치료에 쓰이는 가나마이신이라고 하는 주사제, 다음에 SM,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이런 것들이 결핵 치료에 꼭 필요한 3차 결핵약인데 약값이 너무 싸요. 그래서 약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다른 이제 그 중진국 이하의 그 싼 약을 만드는 나라에서 약을 거꾸로 수입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죠. 네. 외부 대조군은 뭐냐면 대학병원에서 신약 이제 보통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데 그 약이 새로 들어왔어요. 신약이 들어왔는데 그 약을 어떤 환자들한테 늘 사용을 하지만 새로 나온 약을 주면서 기존 치료했던 사람들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주로 보는 거죠. 대학병원에서 이제 신약을 보통 런칭할 때 하는 실험 방법이 외부 대조군 실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환자들은 그대로 두고 또 새로운 사람들한테 신약을 줘서 기존 치료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의료계, 그다음에 제약업계에서 판단해서 발표되는 내용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밝혀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발표가 되면 반드시 어떠한 실험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